네, 8월 4일 금요일 장중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다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그렇게 안 와가지고 계속 해외장, 미국 시장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일단 어떻게든 우리 정도 일단 이번 주에 마무리니까 좋게 종가를 좀 올려가지고 좀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4% 상승을 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M이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이제 좀 상승을 이제 다우 지수 이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5% 하락을 한 6,34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0.22%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아직 21선까지 닿진 않았죠. 다행히 S&P는. 근데 반도체는 조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 중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와서인지 0.48%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이번 주에 막 실적 때문에 확 상승을 했다고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졌죠. 그때 잠시 반짝 반등 나오면 그러다가 또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좀 미국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는 뉴스에 많이 나왔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 조사도 계속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이제 증시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국 시장 특징으로는 좀 에너지 관련주가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노벨 에너지라는 곳하고 아파치 제가 그쪽 종목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약간 7%, 8%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차트 보이시죠? 아주 강한 갭을 해가지고 그제 이어가지고 간밤에는 6.51%나 상승을 하면서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고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제 회사나 자동차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까지는 지금 그런 전기차 이슈가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낙폭 좀 과대한 전기차 관련주 위주는 한번 좀 당장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요. 금요일에 좀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나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마감은 배럴당 49.03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좀 밑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잠시 지금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오펙을 앞두고 좀 아무래도 좀 경계감 속에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금 조정폭도 크지 않고 상승 대비 그렇게 지금 조정폭은 크지 않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오펙 같은 잠시 이제 그런 이제 숨 고르기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도 그렇고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눈치 보는 흐름이 나왔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1% 이제 하락한 온스당 1274.4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밑꼬리가 길게 나왔죠.
보시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빠지다가 1258원 선에서 이쪽에서 반등이 다시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요,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마감은 92.8포인트로 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0.04% 소폭 하락을 했네요. 똑같이 이제 아무래도 좀 고용 보고서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경제 지표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발표를 앞두고는 좀 잠잠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달러는 딱히 반등을 뭐 시도도 못한 채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문제죠. 네, 우리나라 시장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오늘자 흐름인데요. 똑같이 오전에 시작할 때는 다 괜찮았죠. 이게 무려 지금 선물도 0.6%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로 돌았으니까 또 낙폭이 또 굉장히 크죠. 훅 빠져버리죠.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그나마 지금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좀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391.19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640.40포인트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어제 이거 파란색 60일선이 한번 살짝 지지가 됐죠. 지지가 되고 오늘은 이 사이에서 좀 다소 잠잠한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흐름으로는 현재 지금 기관이 780억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670억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이탈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60일선을 돌파를 실패한 이후에 이렇게 어제 크게 음봉을 맞고 지금 현재 121선 근처에서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제가 전략 드렸을 때도 그렇죠. 641선 한번 지지를 테스트는 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음 주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돌아서는 뭐 꼬리가 있는 이런 망치형이나 이런 뭐 양봉으로 돌아섰다 이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고 하락 대비 다시 상승 반등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락에서 어디서 조정을 나오고 거기서 다시 지지가 되는지 봐야 정확하게 사실 코스닥의 향후 방향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참 이거 코스닥에 비해서 끝까지 그래도 많이 올렸고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이제 좀 오르려고 하니까 빠지니까 다 같이 빠져버리죠. 이게 쭉 추세를 타고 갔으면 정말 좋으련만 이게 참 그게 그만큼 주식이란 게 쉽지 않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도 지금 현재 보니까 기관이 300억 가량, 외국인이 100억 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면은 황금색이 외국인이죠. 이렇게 쭉 원래 항상 이렇게 이 기간처럼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좀 매도세가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매도 흐름이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죠. 다행이고 금요일이면 오히려 더 지난주 금요일에 또 악몽을 생각한다면 다소나마 좀 우려가 되었으나 그래도 지금은 좀 진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이제 특징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략적으로 업종별 한번 볼게요. 지금 업종별로는 지금 대형주나 중형주 쪽에 조금 매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징 업종으로는 이제 운수창고 업종, 현대 글로비스 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대한통운도 2%, 아시아나항공도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해운주 괜찮고요. 철강 쪽도 괜찮습니다. 포스코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풍산도
몇 번 말씀을 소개를 드렸죠. 3.6%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세아베스틸은 무려 6.52%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한 업종은 통신주네요. 통신주 같은 경우 지금 SK텔레콤이 2.3% 빠지고 있고요. KT도 마이너스 1.29% 빠지고 있고요. 의료 정밀 쪽도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 업종 한동안 많이 올랐죠. 근데 뭐 삼성화재도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소폭 0.82%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화재도 마이너스 1.91%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한 업종만 볼게요.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강한데요. CJ 오쇼핑이 지금 8%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S 홈쇼핑도 2.89%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섬유 쪽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엘 패션, 데코&A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세하게 특징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현대케미칼 가동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지금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흐름을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원래는 지금 그죠? 기관들이 많이 땡겼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지금 현재 순매수가 대략 90억 가량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보험 쪽에서도 한 지금 7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사실 실적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죠. 실적 좋을 것이라 3분기도 뭐 당연히 좋을 것이라 다 시장에서 컨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좀 다소나마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나와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좀 며칠간 좀 강하게 팔고 있죠. 그래서 많이 샀잖아요. 그죠? 5월, 6월 계속 사가지고 이 근처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기관들은 지금 조금씩 이제 매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오쇼핑도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실적 2분기 깜짝 실적의 발표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8%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흐름도 좋습니다.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다 순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홀딩스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게 장 흐름도 있고 이런 뭐 특별한 지금 매수 주체가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순매수 주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지금 다 반납을 했죠. 상승분을 잘 가다가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면서 이제 매물이 좀씩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때 있는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도지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침부터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 이상 이제 상승을 했죠. 한국공항은 사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쪽만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공항 좀 생소하실 겁니다. 괜찮은 회사고요. 이쪽은 지금 보면 오늘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지금 현재 18%지만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2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텍입니다. 심텍도 지금 8%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기 이평선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신모델들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뭐 노트도 그렇고 LG도 그럼 또 제출할 거고.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출시 효과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조금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것 같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에 비해서 좀 상승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 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 외국인들 수급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평선을 밀집된 이평선을 이렇게 뚫어줬다는 거는 다음 주에도 한번 좀 잘 지켜봐도 된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많이 급등했지만 그래도 8%나 올랐는데 이렇게 지금 봉이 크게 안 보여서인지 오른지 실감이 안 나네요. 왜 그러냐면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했죠. 여기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급등을 하다 시가가 이렇게 어제 종가에서 시가 여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만큼 오른 거죠. 실제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양봉이 여기서부터 올렸다면 엄청나게 큰 양봉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상장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요즘 상장이 많죠. 장도 안 좋은데 지금 모트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제 공모가가 지금 보니까 38,300원이네요. 그렇고 지금 시가는 38,000원에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도 좀 낮게 출발을 했고요. 현재 지금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이제 이쪽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자율주행차 이런 데다 좀 걸려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상장주는 계속 요즘 나오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공모가도 그렇고요. 공모가를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 뉴스에 나오긴 하겠지만 시가를 이렇게 돌파하거나 이탈을 해버리면 2, 3% 이상 이탈해버리면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위험관리 꼭 하시고 앞으로 보시더라도 시가를 넘어선 이후, 적어도 공모가 넘어선 이후부터 항상 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CI테크입니다. CI테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워낙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쪽에 뭐 병원 쪽 이제 스마트 케어 업체 관련 지분확보 소식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19.8%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꼬리가 좀 많이 나오죠. 꼬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900원대 이 언저리에 아직까지 대기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그죠. 이게 저점이 상승하면서 그렇게 이 이후에 크게 막 매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죠.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러는 기업들은 나중에 또 어떤 공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많은 종목들은 저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잠잠하게 올라가거나 차라리 밑꼬리가 많은 종목 위주로 이제 보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아까 섬유업종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금 현재 5% 넘게 상승을 했죠. 이제 3분기 실적 전반이 괜찮다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고요. 뭐 차트도 좋고요. 그리고 수급도 메이저 수급도 간간히 들어오고 있죠.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 주 들어서 갭으로 뜨면서 다시 또 이평선을 정배열을 만들었죠. 정배열을 만들고 재차 상승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국 오늘 더 급등을 해버렸네요. 다음은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수술용 로봇, 그 4차 산업혁명 뭐 소개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로봇 칼로 해가지고 뭐 토마토 껍데기를 정밀하게 뭐 걷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 사람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이런 수술용 로봇, 이렇게 정밀한 로봇에 대해서 판매 허가가 나왔다. 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소식에 지금 현재 9%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봤을 때도요. 최근 장의 흐름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견조하죠. 근데 사실상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보시면은. 그런데도 이게 종목이 워낙 가능하다 보니까 물론 이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참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다시 5일선이 바닥이 나오면서 재차 정배열을 만들고 또 급등을 해버리죠. 참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봤을 때는 이게 좀 얘는 좀 뉴스도 나오게 해서 조금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차트로 봤을 땐 또 이제 시작이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동안 정말 많이 괴롭혔죠. 2015년을 보십시오. 거의 뭐 2,500원에서 16,000원, 17,000원까지, 2만원까지 급등한 그런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이 지금 몇 년째 지금 흐름이 흘러내리고 있죠. 계속 재미없이.
근데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때 비해서 거래가 많은 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의료용 마리아나 관련해가지고 판매 개시 소식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거래가 좀 실려주는 모습입니다. 노르페인트 우선주입니다.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그냥 상한가 가서 이제 한 건데, 우선주는 제가 또 왜 가지고 왔냐, 기왕할 거면 우선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래가 없고 빠져나오기가 나중에 너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걸 노리고 도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주는 웬만하면 좀 거래를 좀 하지 마십사,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런 또 의도로 또 내추럴 엔도텍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판매 재개 소식으로 한번 전에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5일선도 안 찍고 계속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지금 현재 5%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좀 5일선 근처, 이쪽은 5일선은 아직까지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절대 근데 매수 추천을 못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백수 파동 이후에 그죠, 완전히 사실 개인 투자자들 신뢰를 많이 잃은 게 또 사실이고요. 오히려 추천한다고 잘 안 사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이게 좀 거래 정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도 지금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보시면 이렇게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볼게요. 이 정도 보면 좋겠네. 예. 보시면 계속 저점을 깨죠. 또 깨지죠. 반등은 나오나? 얼마 나오지도 못하고 또 다시 저점 깹니다. 이게 뭐 이런 종목들 계속 물타기 한다고 해서 또 될 일도 아니겠죠. 차라리 물타기를 하신다면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바닥이 그게 반대로 얘기하자면 바닥이 다져지는 모습이, 달리 말하면 그렇죠, 보일 때 만약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 그때 물타기를 하시다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 쓸 수 없이 그냥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 좀 상장주들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또 장도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계속 교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갭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나 어디서 또 떨어집니까? 21선도 못 가고 다시 또 떨어지죠. 적어도 요 선에선 제가 항상 손절을 하라고 하시죠. 그 못 가더라도 어차피 내려오면 더 빠지니까. 다시 또 저점에 어제 같은 경우에 더 빠졌죠. 갭으로 또 빠졌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출발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지금 현재 분식회계 의혹, 뭐 지금 악재가 안 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참은 만약에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뭐 지금 주주에서는 이런 오히려 더 이걸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재가 한번 나오고 한국항공, 그렇다고 검찰 조사나 이런 게 끝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지금 재판에 들어간 것도 더욱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될 김이 지금 계속 조사받고 있는데 당연히 악재가 더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 나왔는데 그 이미 알려진 게 그거라 이거죠. 다른 것들도 분명히 더 있을 거란 얘기죠. 파도 계속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보더라도 봐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리 한국항공우주가 뭐 방산 대표주이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절대 늘리셔서는 안 됩니다. 저가매수 잘못하다 또 여기서 만약 갭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 나오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기관이 엄청 팔아댔고요. 이러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정말 조심해야 될 종목이고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접근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해요. 이게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61선인데 이제 겨우 이제 단기 이평이 좀 이제 크로스 되면서 있지만 여기 계속 맞고 못 올라가죠. 지금 쉽게 해서 실적 발표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답이거든요. 37만원
77,000원, 37,800원 요때를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근데 여기 한번 급락을 맞았죠. 음봉 맞은 이후에 그래도 잘 5, 20, 60일이 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는 즉슨 한번 좀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급 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계속 오더로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조금 다소 좀 들어왔다 다시 또 빼버렸고요. 그런데 일단 NC소프트를 신규로 보시는 분들 좀 계시던데, 이분들은 차라리 60일선 돌파하면 확인하고 들어가자. 특히나 거래량이 좀 증가해주면 더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고, 만약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 갑자기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적어도 한 34만원 뭐 후반대까지는 아마 또 지지를 테스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봐서 더 안 빠질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NC소프트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징주까지 다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다시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조금 다소 이제 주말이고 또 휴가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좀 안 빠지기만을 좀 바라는 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 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남은 시장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은 장 잘 마무리 하시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그게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봉합세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지만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